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백은 TV 라이브 64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10월 마지막 주 수요일이죠. 이번 주가 지나면은 이제 올해도 두 달 남기네요. 한 해가, 한 해가 금세 지나간 것 같습니다, 진짜요. 그리고, 이제, 총선도 이제, 그러니까, 아니, 총선이래요. 대선도, 이제 뭐 남은 일정이 이렇게 많이 안 남았죠.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그 잡은 주제는요. 모피아하고 전경련이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지금 이제 저는 총력을 다 기울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경련 하게 되면은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재벌 자본들의 하나의 그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지요. 단체고요. 그랬을 때 오늘도 이 주제를 가지고 한 4개 정도 꼭지를 가지고 작은 주제를 가지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텐데요. 첫 번째 주제를 제가 이제 4회 대전환으로 불평등 열차의 폭주를 막아라. 결국 이것을 막아야지만이 일반 국민들이 정치로부터 효능감을 느끼게 될 것이고요. 느끼게 될 것이고, 그래야지만이, 이러한 효능감을 느껴야지만이 촛불 국민들이 치열한 삶을 살 수 있고 치열하게 싸울 수 있는 겁니다. 적폐더라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언론이 완전히 지금 이 국힘당 편을 들고 있잖아요. 들고 있는 상황 속에서 거기다가 이 소위 말해서 문재인 정부의 뭐 대표적으로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일부 민생 정책에 대해서 실망감을 느낀, 그러니까 소위 그 이 국민들 중에 일부가 소위 이 정권 교체에 지지를 하는 이러한 이제 분위기 속에서도 지금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이나 홍준표에 비해 가지고 결코 밀리지 않는 이런 지지율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굉장히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민주당의 다른 후보가 만약에 후보로 나왔다면은, 이번 대선 후보가 나왔다면은, 우리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임기 끝나고 나서 이명박 정권한테 정권 뺏겼을 때, 그때 한번 상황을 생각하시면요. 예?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누가 나와도 그러니까 되기 힘든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재명 후보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로 지금 저는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지금 상황을 우리가 대처하기 위해서는요. 저는 반성이 먼저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성이 먼저다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 촛불 시민들한테 제가 반성을 하려면 제가 좀 가고요. 저 같은 사람들이, 예? 저 같은 사람이 반성이 저는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많은 국민들이 정권 교체를 원하고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그분들의 그런 주장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간에 현실이 그렇다 이겁니다. 현실이 무엇보다도 박정희 시스템으로 우리의 미래를 만들 수 없고, 심지어 박정희 시스템은 수명이 다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이론적으로. 제가 과거에 박정희 시스템 평가하면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그런데 박정희, 심지어는 전두환에 대한 향수를 가진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는 사실. 박정희 시스템에 대해서 향수를 갖는 사람들을 한 가지 이유로만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저는 민주진영이 박정희 시스템보다도 더 효능감이 높은 대안을 만들었는가에 대한 저는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뭐냐면 정치라든가 경제라는 것은요. 보통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거든요. 예, 보통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정치의 역할입니다. 경제의 역할이고요. 그런 점에서 과거 박정희나 전두환에 대해서 그러니까 향수를 갖는다는 얘기는 민주진영이 그러니까 사실 박정희 이 국민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는가, 여기에 대한 저는 반성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특히 이제 현재 정권 교체를 원하는 분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라서 피해를 입은 분들, 소위 우리가 벼락거지로 전락했다고 이런 말을 하잖아요. 피해를 입은 분들이요.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 대한 마음을 저는 헤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헤아리고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루만져 주고 그다음에 희망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촛불 정부로부터 효능감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팬데믹 상황 속에서 자영업자들 굉장히 힘들잖아요. 자영업자들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취약계층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런 분들에 대한 정서를 그러니까 저는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분들의 마음을 좀 우리는 그러니까 좀 보다듬을 끌어안고 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우리가 곽상도나 김기현 등을 한번 보세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분들이 과연 이 정권을 유지할 수 있을까? 에? 이런 이제 그러니까 회의감을 표현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주변에 이제 그러니까는 이 정권 교체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많고 그러다 보니까요. 그런데 한번 봐보세요. 저쪽은요, 정권 교체를 가겠다는 국힘당은 굉장히 치열하게 싸웁니다. 치열하게 싸매요. 예? 치열하게 싸매죠.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 민주당이나 촛불시민들은 그들보다 저는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대부분은요. 왜 그렇겠습니까? 저들은요, 싸움에서 지게 되면은 잃을 게 많은 거예요. 잃을 게 많은 겁니다. 권력을 잃으면은 저들은 뭐냐면 저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돈을 잃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치열하게 싸움하는 겁니다. 치열하게 싸움하는 거예요. 그런데 촛불시민이나 민주진영은 이게 정의감 가지고 싸움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 개인의 이익보다는요. 그러다 보니까 치열함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치열함 떨어지는 걸 그냥 방치하면 안 됩니다. 치열하게 싸움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치열한 싸움을 하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촛불 시민들이 신나게 만들어줘야죠, 뭐. 촛불 시민들이 그나마 지금 이 기울어진 운동장, 언론이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한쪽 편을 드는 상황 속에서 그나마 촛불 시민들이 굉장히 똑똑해지고 강해졌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로 지금 우리가 버티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2007년도 당시, 2007년도 말에는, 예? 그 당시엔 촛불 시민도 우리가 지금처럼 강하지 않고 똑똑하지도 못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권을 뺏겼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촛불 시민은 2016년, 2017년 그 겨울에 광장에서 그리고 또 노아베를 하면서 그리고 서초동과 여의도에서 검찰개혁을 외치면서 똑똑해지고 굉장히 똑똑해지고 강해졌죠. 촛불 시민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지금 싸울 만한 지금 이런 국면을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면 그리고 촛불 시민이 이렇게 강해지지 않았더라면 촛불 시민이 이렇게 똑똑해지지 않았더라면 저는 굉장히 지금 비관적인 상황일 거라고 봅니다. 예? 비관적인 상황. 예? 왜 그러냐? 저쪽은 지금 자신들의 권력과 돈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어요. 예? 이번에도 지게 되면 자기들은 잃을 게 많은 거예요. 예? 잃을 게 많은 거죠. 그렇죠? 촛불 시민들이 좀 더 치열하게 싸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촛불 시민들이 신나게 해줘야죠. 촛불 시민 신나게 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회 대전환, 개혁 입법을 추진해야죠. 개혁 입법을 추진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민주당의 후보가 정해졌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 제시한 공약들을 입법화해야 되는 겁니다. 추진해야 되는 거죠. 담대하게 이 불평등 열차의 폭주를 지금 우리나라만은 아니지만은 불평등 열차의 폭주, 우리가 오징어 게임이 사실 예? 우리 사회의 현실을 사실 그러니까 어쨌든 투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내용은요. 그렇죠?
이 불평등 열차의 폭주를 그러니까 매다 브레이크를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담대한 사회 대전환을 추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촛불 시민들 신나서 그거 할 겁니다. 예? 신나서 할 거예요. 자, 촛불 시민들이란 건 뭐냐? 촛불 시민들이라는 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촛불 시민들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촛불 혁명을 만든 촛불 시민들이 원하는 건 뭐냐? 원하는 건 뭡니까요? 첫 번째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거죠. 만드는 염원을 가진 이 국민들이죠. 촛불 시민들이란 것은요. 두 번째는 뭡니까요? 그냥 말로만 주인이 아니라 국민이 진짜 주인인 나라. 이런 나라를 만들자는 게 촛불 시민들의 염원이잖아요. 그렇죠? 나라다운 나라. 그리고 국민이 진짜 주인인 나라.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느 정도 나라다운 나라는 만들어 가고 있죠. 그렇죠? 우리가 선진국에 진입을 했다거나, 예? 대한민국을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의 대외적인 이상을 그러니까 크게 신장시켰잖아요. 나라다운 나라를. 물론 그 밑바탕에는 뭐가 있습니까요? 촛불 시민이 있고 촛불 시민이 만든 K민주주의가 있고 K민주주의가 만들어낸 K문화, 세계가 사랑하는 K문화가 있고 그걸로 K방역이라는 걸 만들어내고, 예? 전대미문의 이 우리가 팬데믹 상황 속에서 새로운 방역 문법을 만든 위대한 국민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걸로 인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소프트 파워가 굉장히 우리가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나라다운 나라로 상당히 우리가 업그레이드 됐잖아요. 그런데 국민이 진짜인 주인인 나라를 만드는 건 이제부터죠. 이제부터입니다. 국민이 진짜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는 염원이 있다 보니까는 이재명이 민주당의 후보가 된 겁니다. 이게 시대적인 정신이기 때문에요. 촛불 시민들이 원하는 게 두 번째 염원인 국민이 진짜 주인인 나라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었다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4기 민주정부라는 표현보다는 2기 촛불정부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2기 촛불정부. 예? 1기 촛불정부가 문재인 정부라면 이제 이재명 정부가 2기 촛불정부가 돼야 되는 거죠. 2기 촛불정부의 사명은 뭐냐? 역사적 사명은 뭐냐? 제2민주화죠. 민주화라는 게 뭡니까요? 국민이 진짜 주인인 나라잖아요. 예? 우리 헌법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의 주인은 그래서 국민이다. 이것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확보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이재명이 이 시대적인 의미를 갖고 있느냐? 진짜 주인인 나라를 만드는 데 과정에 있어서 이재명은 어떤 존재입니까요? 돈도 없는 집안에서 정규 교육과정도 제대로 밟을 수 없을 정도로 가난했었고, 그 다음에 줄도 없지요. 백도 없지요. 진짜 자기 실력으로 돌파해 왔잖아요. 김어준 공장장이 그래서 촛불 시민이 손을 잡아줘야 된다. 이런 얘기 했는데 저도 100% 동감합니다. 우리 사회 대다수 국민이 사실 이재명인 거예요. 우리 사회 대다수 국민들은 돈, 줄, 백 없는 이런 존재들이잖아요. 그렇죠? 돈도 없고 줄도 없고 백도 없는 이런 게 우리 보통 사람들인 거잖아요. 우리 사회 대다수 국민은 진짜 자기 실력으로 떳떳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특권층처럼 반칙과 불공정을 가지고 축제를 하는 게 아니라요. 그러면 이렇게 자기 실력으로 땀을 흘리면서 떳떳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보통 사람들이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있는데 이제는 뭡니까요? 기본적인 권리도 누릴 자유를 갖는 게 바로 국민이 진짜 주인인 나라인 거죠.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보통 사람들, 대다수 보통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들이 자기들의 권리를 그러니까 누릴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죠. 이재명은 그 가능성을 보여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재명의 우리가 장점을 우리가 효능감 높은 정치를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공약을 그러니까 우리가 뭐 98% 달성 뭐 이런 얘기가 굉장히 그러니까 약속한 걸 다 지키는,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그러니까는 이재명이 하면은 그러니까는 내 삶이 바뀌겠구나 이런 걸 느끼게 해주는 그런 사회를 성남에서 경기도에서 만들었고, 이거를 대한민국 전체에서 만들겠다는 것이, 이게 바로 국민이 진짜 주인인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재명은 자기 자신을 머슴으로 써달라 이런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이재명의 경제 기본권, 대표적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에서 우리가 경험했듯이 이게 바로 뭡니까? 보통 사람들이 자신의 몫으로 재정을 재정은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고 자신의 몫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재명 지사가 얘기한 경제 기본권은, 기본주택, 기본소득, 기본금융은 국민들이, 보통 사람들이 내 권리를 얘기하기 시작한 거고, 내 몫을 챙기겠다는 바로 그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출발점이란 얘기죠. 그게 바로 국민이 진짜 주인인 나라의 출발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회 대전환을 담대하게 해야 된다. 예?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지사가 후보가 된 이상에는 민주당은 이재명 지사의 공약을 철저하게 추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